예,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장중 또 대형 우량주가 오늘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또 근 10% 이상 또 올라갔고, 그리고 마지막에 좀 이제 차익 매물이 쏟아졌지만, 삼성전자도 9만 원 이제 훌쩍 넘어서 예, 장중 또 이제 9%까지 좀 상승한 것 같더라고요. 또 마지막에 좀 내려왔는데, 돈의 흐름이 이제 코스피, 대형 우량주, 그리고 기술주 위주로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 기술주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주말에 말씀드렸죠. 자동차 섹터뿐만 아니라 또 이제 2차 전지 그런 종목들에 계속 추가적인 매수 세력들이 지금 몰리고 있다는 것은 계속 눈에 보여지는데, 아마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또 바이오 종목들의 또 비중을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뭐 한두 가지 종목이 아니라 뭐 5가지, 6가지 이상 바이오 종목들로 이제 주요 공략 종목으로 만드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흐름은 뭐 박셀 바이오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고바이오도 좀 상승했고, 그다음에 이제 컵사기 대표 종목이죠. 셀트리온 관련주가 안정적으로 이제 5일선, 21선을 또 이제 잘 지지받고 우상향으로 만들어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며칠간 좀 흐름이 안 좋았던 바이오 종목들도 아마 이번 주 이내는 다시 오른쪽으로 턴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것이 좀 있어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바이오 종목들을 공략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네, 저도 뭐 원천적으로 바이오로 많이 좀 성장을 했고 큰 돈을 벌어 봤기 때문에 어떠한 성격의 종목들인지는 알겠지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바이오든 대웅이든 제가 뭐 자주 언급드린 거 맞는데, 그 한 가지 놓치는 바가 있어요.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이제 상한가 2번 이상의 큰 수익을 가져갔던 놈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낙주 매매라고 해서 여기서 다시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렇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래서 끌고 가는 종목들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수익이 없던 종목이 아니라 나에게 큰 수익을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매매를 이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지금 5일선 이탈, 그 다음에 오늘도 21선 이탈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일단 주의와 경계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이제 어떤 매도 세력들이 많은 상황에 그렇다고 해서 뭐 세력이 빠져나가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바이오가 가지고 가는 그런 성격, 즉 탄력적인 흐름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히 주의와 경계가 필요하다. 꼭 현대바이오를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전반적인 바이오 섹터에 있는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종목을 계속 물타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계속 중간에 사는 것도 절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적절한 자기만의 전략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현대바이오를 말씀드릴게요. 현대바이오를. 그러니까 비중이 많으신 분의 어떤 관점에서,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이 낮다라는 전제하에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생각지도 못하게 좀 이제 5일선을 갑자기 깨게 되고 거래는 없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 낙폭이 좀 과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종가 관리상 좀 꼬리를 만들면서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키는 것은 일단 좋은 흐름이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 모든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죠. 이평선이 아니고 봉들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5일선이 이렇게 꺾이고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좋은 흐름이 뭐 호재뉴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른 뭔가를 기대한다고 보면 W자로 이렇게 W자죠. 이렇게 가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있을 것이고, 혹은 여기에서 매물대를 맞고, 네, 어떤 가상의 매물대인데 추세를 막고 여기에서 다시 내려올 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의 입장은 뭐냐면, 내가 수익을 가져갔던 그 모든 금액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여기에서 뭐 이제 뭐 30% 수익이 났든 여기 30% 수익이 났든 모든 수익을 다 동원해서 뭐 1,000만 원이라고 하면 1,300 그리고 1,500 다 플러스 돼가지고 그럼 총 1,500을 투자한 위치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투자 비중을 어떻게 늘리고 축소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전에 이런 흐름을 가져갔던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좀 조심해야 될 위치다. 그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일단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장중 그 외국인 세력도 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왜 들어온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제가 뉴스를 캐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흐름을 보면 한번 대량 매수가 들어와서 대량 매도가 다시 나가고 뭐 단타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한 부분이고, 또 시간으로 보면 9%까지 올라갔는데 좀 이상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뭐 현대바이오가 어떠한 또 좋은 뉴스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박자는 맞지 않아요. 5일선 이탈되었고 그 다음에 장중 21선까지 이탈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래가 없이 눌러준 거는 크게 걱정할 바가 없겠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이오의 약세 흐름을 계속 이어갈 거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MAC는 음으로 꺼져 있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 보면 시간에 뭐 상한가 근상한가 같다 하더라도 시가 이상 매도가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왜 그래요? 예, 이번에 주도 섹터는 바이오가 좀 되기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일단 물려있던 종목이든, 이 종목을 꼭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서 매매를 했든 혹은 여기서 매매를 했든 익절을 했든 적정 비중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시가 이상, 그쵸? 시가 이상 여기에 밀집되어 있는 이제 봉의 어떤 레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근접, 네, 근접 이상의 가격이 오면 적정 비중은 줄여보자 혹은 익절을 해보자,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ST팜을 또 많은 분들께서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제가 또 이번에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한 종목 중에 하나긴 해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이 워낙 약세로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좋게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다시 재차 공략을 하겠지만, 기법적으로 따지면 여기 이제 가추세거든요. 네, 여기에 점과 이어서 하단 어떤 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상단 어떤 그 가상의 어떤 추세 라인을 만들어서 여기에 응집이 되어서 또 다른 이슈로 이렇게 크게 급등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저점이 계속 지금 괜찮아요. 네, 하반 경직이 강해서 꼬리가 달리는 거에서는 좋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여기에서 지지하지 못하고 또 다른 하락이 주어진다고 하면 비중을 일단 축소하는 게 맞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은 그렇게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평가를 하실 때 그러니까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단기로 갔는지 중기로 갔는지 혹은 중장기로 어떤 끌고 간 종목이라 판단이 들면, ST팜은 제 기준에 봐서는 단기로 볼 것도 아니고 중기로 볼 것도 아니고 좀 중장기로 보면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비중이 지금 상태에서 또 급격하게 좀 많이 쓸어 담을 어떤 그런 위치는 아니다. 왜냐면 박자가 맞지 않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수급을 본다 하더라도 기간에 연속적인 매도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와 경계가 필요하다. 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저의 기준을 본다고 하면 하반 경직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꼬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추세가 이탈 전까지는 뭐 저는 손절없이 끝까지 들고 가 볼 생각이고, 추가 매수는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웅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께서 또 이제 뭐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대웅도 나름 큰 수익을 줬던 종목이에요. 이렇게 똑같죠. 약간 현대바이오랑 똑같은 흐름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익을 가져갔고 또 여기에서 낙주 매매를 제거해서 21선 여기서 또 비중을 많이 늘려가지고 한번 또 이제 저희가 수익을 줬던 종목입니다. 두 번의 수익을 줬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한번 끌고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전 이제 금요일날 종가로 뭐 재매수 하신 분이거나 오늘 장중 꼬리에서, 여기 꼬리죠, 재매수가 추가 매수 하신 분이라고 하면 일단 저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법적으로 말씀드려서 대웅이나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초보분들은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주식에 입문하신 지 6개월 이내 되신 분, 즉 1년째 이제 못하신 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크게 내려갈 수 있는 낙폭이 과다한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접근 불가라고 제가 여러 번 눈에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익을 못 가진 분이라고 하면 더욱더 접근해서 안 돼요. 네, 수익을 졌기 때문에 재차 공략할 수 있다. 그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분봉을 보면 이 종목은 좀 특이한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 종목들에 좀 강하지 않은 종목들이 있거나 혹은 손절하기 좀 힘든 종목이 있으면, 그러니까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위치에서 대응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뭉탱구리 만들어서 하나의 종목으로 이제 모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뭐 비중의 30%, 40%, 50%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종목이 많은 것들은 또 두 개를 한 개로 합치고 또 두 개를 한 개로 합치고 그러한 어떤 행동들은 계속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재차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예, 분봉을 보면 일단 꼬리가 만들어졌죠. 거래가 좀 크게 활성화되고 꼬리가 만들어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번 음봉이 나오면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예요. 근데 지금의 시나리오가 어떤 상황이냐면 음봉을 깊게 내려주고 거래 터지고 꼬리 달리고 그 다음에 봉이 여기 장대 음봉의 50%까지 당겨줬기 때문에 나쁜 흐름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계속 꼬리가 만들어지면서 밑에서 추가적인 저가 매수 세력, 매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또 W자로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만들어진 분봉 차트가 안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응도 지금 여기 때 봉들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추세를 그러다 보면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우하향의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중장기로 본다고 보면 대응도 뭐 나름 괜찮은 그 재료를 가지고 있긴 해요. 그런데 그러한 재료가 또다시 언제 이슈화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법적으로 대응해 보자. 네, 그래서 여기 추세를 그어야 되겠죠. 우하향의 추세와 그 다음에 우상향 이렇게 받치고 있는 지지선과 저항 라인을 만들어 보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그렇죠, 여기를 이탈하거나 아니면 제가 그 주말에 말씀드렸던 60일로 볼게요. 네, 밴드 라인이에요. 네, 매물대 밴드의 어떤 중심선 거의 여기까지 터치를 했거든요.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예, 잘못되면 손절을 적절하지 못하면 또 물려가지고 오랜 기간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웅이든 대웅제약이든 흐름을 같이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가추세를 만들어 놓은 이 추세를 보고 여기를 돌파하고 지지가 나오면 적정 비중은 홀딩이 맞겠지만 돌파를 하지 못하고 뭐 이제 밑에 하단 어떤 그 지지 라인 되겠죠. 네, 그 지지 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이전 저점을 깨서 하이한 흐름이 나온다 보면 나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만약에 내가 이만큼 수익을 가져갔다. 어느 정도 하락폭은 내가 맞을 수 있다라는 분이라고 하면 비중 적정 관리해서 뭐 냅다 모든 어떻게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투자하면 안 되겠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바이오 그러시면 안 돼요. 몰빵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여기서 W자로 그려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있긴 있어요. 없진 않아요. 네,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매물대, 여기 매물대를 잘 지지가 나와야 될 것 것이고 마지막 여기 라인을 훼손하면 안 돼요. 이 종목은. 이 선 보이시죠? 네. 이 하단 추세 지지 라인까지 훼손하지 않는다고 하면 5만원을 깨지 않는다고 보면 다시 한번 W자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어제도 그렇지만 외국인이 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팔았고. 그런데 제가 대응에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게 뭐라고 좀 말씀드렸냐면 바로 이제 연기금의 어떤 그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가 보자. 언제였지? 잠깐만요. 아직 그 연기금이 전 주포라 보고 있습니다. 여러 영상들에 말씀드렸는데
100만 주 가까이 되죠. 100만 주 가까이 되는데 오늘 어제 그리고 3일간 연기금에서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 주포 세력이 들어왔고 다른 뭐 금투나 이제 금투가 좀 던졌네요. 네, 그리고 개인들이 팔고 있고 이런 흐름들은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뭐 저한테 큰 수익을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도 쉽게 놓칠 생각은 없는데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적정 비중 확대와 축소는 계속하면서 적정 비중은 계속 끌고 가면서 아마 뭐 시세가 마무리될 때, 네, 이 추세겠죠. 이 추세가 끝날 때까지 저는 적정 비중은 대응은 들고 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 내에서 대웅이 차지하는 비중 그래 크지 않아요. 절대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네, 저도 바이오에 있는 섹터들을 많이 줄였고요. 지금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2차전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휴맥스, 파워로직스도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종목들을 공략하셨다고 보면 항상 이제 그 종목을 리딩하는 주포의 세력의 움직임을 계속 면밀하게 보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세력이 가는 대로 그 움직임에 우리는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또 짧게 추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바이오 관련 제가 추가적인 어떤 의견들은 제가 내일 아침뿐만 아니라 또 내일 장 뭐 시작 전 혹은 장 시작할 때 흐름을 또 캐치를 하고 저만의 어떤 시선으로 의견을 또 짧게 남겨드릴게요. 투자에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그 에드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콜드체인 관련주로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한 달 전에 언급드렸던 종목입니다. 이제 주봉과 체크한 거 보시죠. 제가 방금 체크한 것도 아니고 이전에 12월 달에 설명을 드릴 때 이쯤 돼서 뭐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체크해 놓은 그 종목이고 오늘은 이렇게 또 그 비슷하게 장대 양봉 즉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꼭 뭐 에드칩스를 제가 뭐 재차 공략을 한다거나 뭐 강조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겠지만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할 때는 제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바닥권에서 주봉료로 보고 혹은 월봉료로 보고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된다. 그리고 크게 뭐 하락이거나 이제 뭐 낙폭이 연속적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맞겠지만 내가 적정 생각했던 기준에 이탈하지 않고 즉 장대 양봉이죠. 장대 양봉의 중심 레벨에서 적정 기간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큰 흐름을 또 가져갈 수가 있어요. 네, 일단 바이오 어떤 그런 이슈로 올라간 건 아니겠지만 에디칩스의 어떤 이게 상승의 그 한방, 네, 제가 말씀드린 한방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열어봐야 되겠죠. 네, 721선이 이때였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거 한번 갈 것 같다고, 네, 또 꼬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선매수 했다고 하겠지만 떨어질 수 있다.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냐? 장대 양봉의 중심까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 선매수 또 추가 매수 또 5일선과 21선 밀집 말 때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721선까지 도달하는 또 장대 양봉이 한 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강조드렸던 종목인데 저는 비록 놓쳤지만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좋은 어떤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도 축하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휴맥스, 파워로직스 계속적으로 우상향의 흐름이 잘 나온 부분이고 또 오늘은 뭐 이제 북한발 이슈도 있었고 또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또 폭락이 또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잘 달려가는 그 친구들이 조금 꼬꾸라지거나 쉬어가는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일선을 또 이탈하지 않는 또 그렇게 뭐 괜찮은 흐름이 나온다 보면 5일선 또 지지받고 올라간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되돌아보세요. 5일선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5일 이상, 7일 이상 급등한 종목들은 또 적정 비중은 고점에서 익절을 하고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파워로직스, 휴맥스 잘 달려가고 있고요.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또 721선을 근접을 해서 봉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폭만큼 한 번에 또 상승의 폭이 저는 있을 거라 보는 부분이고, 이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5일선 터치 잘 나왔고,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좋아요. 휴맥스 괜찮습니다. 또 기간에 또 4일간 순매수가 또 뜨끈하게 들어왔고요. 네, 좋습니다. 또 하나 더 있었죠, 오늘. 날라갔던 거. 예, 바로 제가 연초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중에 또 제가 좋아하는 텔레칩스가 갔어요. 이번에 좀 칩스가 가는 것 같아요. 텔레칩스. 네, 그 다음에 뭐죠? 네, 에이드칩스까지 갔는데, 텔레칩스는 최근에 좀 이렇게 흐름이 약세였죠. 예. 좀 많은 분들께서 여기서 이탈을 할 때 그냥 팔아버리고, 또 여기서 누를 때 팔아버리고,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가능한, 한번, 예,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추세 하단 근접할 때는 항상 공격적인, 배팅해도 괜찮다. 떨어지면 재미있어 하겠다 생각해서 배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복사를 하잖아요. 예. 이걸 만들어야 돼요. 복사를 해서 여기를 돌파한 흐름이 나오면 정확하게 여기서 터치해서 이제 매물이 좀 쏟아져 나왔죠. 근데 제가 작전 짜고 짠 게 아니라,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추세 매매를 해서 제가 그 라인을 그려서 붙인 거예요. 이전 고점에 붙이면 여기에서 고점에 매도해서 종가 재매수 다시 사야 되겠죠. 왜?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은 장중 또 여기를 이전 고점이겠죠. 고점 라인, 예, 추세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또다시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고, 이전 고점을 돌파하다 보니까 더 강한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에서 뭐 익절하신 분이라고 하면 잘하셨다. 뭐 수익은 언제든지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까지 홀딩하신 분이라고 하면, 예, 올라갈 때 텔레지스 같은 경우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 나오기에는 좀 약간 애매함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지수적으로 뒷받침한 종목들이 지금 약세의 흐름을 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적정 뭐 하루 이틀 더 또 좋은 흐름이 나오면 그때 추가적인 익절하고 나머지 비중 30% 비중은 끝까지 5일선 이탈 전까지 끌고 가다 보면 또 다른 수익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추가적으로 공략할 종목들이 그래도 있죠. 네. 만들어야 됩니다. 찾아야 되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을 여러 개, 10개 이상, 그렇게 가지고 있으신 분, 5개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은 안 된다. 2020년도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러한 바이오 대세 상승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필히 안 가는 종목들은 또 서로 합쳐서, 적정, 비중을 잘 만들어가지고, 또 가능한 반등이 나오면 비중을 많이 줄이자. 그리고 손절할 때 너무 아파하지 말고 할 건 해야 된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저도 마음이 아파요. 힘들고 참 어깨가 무거운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네. 계속 안고 있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답을 계속 찾아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뭐 이렇게 매수권은 아닌 그런 어떤 맥점이 아니라고 했을 때 따라가지 마시고, 적정 매점이 나오는 것들을 분명히 기다리면 내려옵니다. 이 현금 들고 있으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현금도 적정 비중 꾸준하게 챙겨 가시고요. 네.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남겨드리고, 내일 오전 영상에 또 추가적인 제가 관심 있게 본 종목들 또 한두 가지 선별을 해서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